네, 안녕하세요. 행오버조스. 정말로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한 두 군데 정도 이제 벤더들이 오거나, 새로운 형태의 바이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바이어들을 이제 참, 아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이제 예를 들면 경매만 관심 있을 때는 경매만 눈에 보이죠? 경매만. 그렇지만은 이제 저같이 이제 유통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맨 유통하는 사람들만 자꾸 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있어서 편견에 속지 마라. 편견을 타파하라. 이런 말들처럼 제가 경매를 처음 했을 때 곳곳에 만나는 동네의 공인중개사들의 의견들이 각각 다릅니다. 누구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의견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그래 저래를 부드럽게 표현하는데 대부분 약간 무식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분명하게 어떤 선을 긋고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데 이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 기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영혼이 좀 빈약한 경매 투자자들은 모르는데 이거야 하는 사람에게 많이 당하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계 형사처럼 믿지 마라. 이렇게 제가 가르치죠. 그런 말을 제가 왜 했냐면은 이런 것처럼 이 행오버조스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아는 세계를 이거야 라고 분명히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적인 그 행오버조스의 편견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소개해 볼까요? 처음에 이럽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숙취 음료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럼 사람 살고 술 마시면 대가리 아프면 누구나 먹는 거지. 그러면 미국 놈들은 술 마시면은 하나도 안 아프고 한국 놈만 아프냐? 똑같이 아프면 약이 있는 거지. 그건 미국에도 암 수술 합니까? 한국만 그 김치찌개 많이 먹어서 위암 있는 줄 알았던데요? 뭐 이런 얘기랑 같은 거다. 미국도 소금 먹어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암이 똑같이 생기고 위암도 생기고 뭐암도 생기는 것처럼 술을 마시면은 당연히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껍거나 뭐 이렇게 하죠. 똑같이 장기를 달고 살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어이없는 어떤 반응 중에 하나가 미국에도 숙취 음료가 있나요? 뭐 이렇게 묻는다. 미국에도 김치가 있습니다. 김치도 있듯이 술을 먹으면 생기는 어떤 병이 있고 그때 먹는 약이 있죠. 발달됐냐 안 발달됐냐. 한국은 김치가 발달돼 있다. 그래서 김치가 총각김치 있고 갓김치 있고 뭐 있다. 그럼 일본에도 김치가 있다. 그지만 일본에는 갓김치니 뭐니 다양하게 갖춰지지 않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어떤 편견이 하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명이 5,000원인데 이것도 5,000원 합니까? 이러는 거라. 그래서 아니 아이폰은 30만원짜리가 한국에 들어오면 120만원 되는데 그러면 물 건너오면 당연히 물류비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원재료 값이 또 그 영향도 타겠지만 물류비 들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던 게 여기로 오면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에서 물 타가지고 만든 것보다는 더 비싼 게 상식 아닌가요? 그 되게 간단한 상식인데 여명도 긴데요. 한국보다 거의 한 50배에서 그 이상 큰 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 행오버조스를 50배도 안 되는 요만한 작은 나라에서 팔리는 1등하는 음료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요것도 그렇게 비싸요? 뭐 이럴 때 굉장히 어안이 벙벙해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유통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통이 부동산보다 질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저도 제 입으로도 하지만은 이게 좀 전응아들이 솔직히 좀 많습니다. 이 계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경매 계통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경매를 30 초반에 그 경매를 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이 경매 시장을 이렇게 쭉 조감을 해보면은 경매 쪽에는 전부 다 난장이 그 도토리만한 애들밖에 없더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키가 한 150만 돼도 크면은 거인이 되겠구나. 조금만 회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만 갖춰 놓으면 거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고, 지금도 이렇게 경매계를 쭉 보면은, 아직도, 수능이나 또는 이런 학습지 형태에 있는, 그런 세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발달이 미성숙한 지역이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인재들의 경매 시장 영입이 시급하다. 시급하다는 게 저한테 시급한 건 없죠. 그냥 시장 전체를 걱정한다면 시급하다 이 정도죠. 뭐 미성숙한 지역일수록 독점과 과점이 형성되기가 쉬운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오버 조스를 이렇게 그 많은 바이어들도 만나면서 늘 벙쪘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아까 금방 말한 그 한국에서 1등하고 가격이 같네요? 뭐 이런 벙친 얘기들 해댈 때 완전히 황당무계하죠. 마치 아니 벤츠가 왔는데 한국 현대차하고 가격이 똑같거나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그런 말 듣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건 시류를 모르는 놈이네 라고 얘기를 하듯이 벤츠하고 현대차의 비교처럼 행오버 조스와 기타 음료의 차이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이가 현격히 난다. 이거는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얘기했고, 또 이제 아까 말한 또 하나의 벙찐 얘기는 그때 어떤 약품사를 갔을 때예요. 그 약품하고 요즘 친해져 가지고 이제 그 한미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름 나와버렸네. 한미몰에 온라인 팜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시장이 있죠. 약사들이 한 거의 18,000명, 만 몇천 명씩 회원으로 두고 있는 곳이 팜스넷. 근데 한미몰도 있습니다. 한미몰도 약사들이 폐쇄몰이죠. 약사들만 회원 가입 가능하고, 약사들만 회원 가입하는데 회원 가입 대상이 있더만요. 월급 약사는 못 들어가. 페이 약사는 못 들어가고, 내가 사업자가 있고 내 매장이 있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 협회도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보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자격보다 오픈 공인중개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 한미몰에도 이제 입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몰의 사장님하고 직접 그 다이렉트로 만났고 부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전국적인 약사들이 온라인에서 스토어에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사이트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상세 디자인 있잖아요. 물건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이제 아마 노출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G마켓 이런 데서도. 자, 그때 이제 다른 그 약품의, 한미약품의 이제 오프라인 담당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그분의 얘기 중에 그 대리인가 하나 있었던데 충격적인 게 딱 보더니 요거는 대표가 뭐예요? 대표가? 그러니까 왜 그건 치꽃이고 너무 장점이 너무 이 물건이 구성 성분이 너무 많아서 뭐를 장점이라고 딱히 말하기가 힘들다 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이 재료를 봐라 라고 보여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표 성분이 뭐냐고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 성분이란 게 성분 함량이 많은 겁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점점 나도 열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고. 개수가 너무 많아서 뭐를 대표라 하기 어려운다. 근데 네가 말하는 대표라는 단어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그 대표라는 게 함량이 많은 거를 궁금한 거야? 아니면은 효과를 내세우는 게 궁금한 거야?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딴 거는 다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라는 얘기냐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봉쳐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은 약을 받아다가 그냥 배달만 하는 택배냐? 그러면 요거에 관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분석 같은 거 안 하세요? 이걸 자료를 주면 이걸 보고
요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팔아봐야 되겠다. 이런 홍보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택배만 하세요? 그렇게 아예 대놓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지도 이제 쪽팔린 이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강황이 대표고 어떤 거는요 헛개가 대표고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광황이나 헛개나 그냥 그거 물 좀 타서 마신다고 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게 무슨 숙취 음료냐. 뭔가 좀 더 배합이 돼야지. 우리가 구토 증세가 나는 거 위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니까 위를 진정시켜야 되고, 머리가 삥 도는 것은 뭐예요? 머리가 도는 거는 뇌하고 관련된 거니까 뇌하고 좀 관련된 뭔 성분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무기력증 같은 경우는 신체의 기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된 예를 들면 에너지를 주는 비장이나 간장과 관련돼야 되는 거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기능, 장기에 영향을 주는 어떤 원소가 아니고 어떤 그런 재료들이 섞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강황이면 강황, 뭐면 뭐, 헛개면 헛개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울가풀가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면서 니들은 절대 안 준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일본의 공식 있죠? 일본의 100% 배합표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노력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100% 배합표를 만들려고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숙취 음료가 우콘 드링크라고 있어요. 우콘노 치카라라는 드링크가 있어요. 그게 한국의 여명 같은 거예요. 근데 우콘노 치카라는 강황의 주성분이고, 한국에서는 레디큐가 그 우콘노 치카라의 그 알루미늄 병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갈색이야. 황색. 그런데 그 우콘노 치카라의 알루미늄을 만드는 그 케이스를 만드는 공장이 일본에 하나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알루미늄을 못 만들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레디큐도 그 알루미늄으로 갖다가 수입해서 쓴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콘노 치카라 드링크랑 일본에서 유명한 또 헤파리제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의 성분을 이제 우리 일본어 직원에게 성분을 분석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성분이 몇 개가 안 들어가. 한 개, 두 개 뭐 들어가고 나머지 뭐 다른 거 착향료 뭐 향신료 막 들어가고 끝. 그리고 우리는 막 이게 지금 뭐 25가지 중에 14가지 정도가 천연 재료인데, 그러니까 비교를 자기가 하는 말이 일본 거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너무 뭐가 안 들어갔다 라고 그 사람 입에서 합니다. 그거는 이게 글자로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개수만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정도죠. 너무 안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한미약품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유통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냥 같은 드링크지 이렇게 생각하더만. 거의 다 그냥 같은 차 아니야? 벤츠도 같은 차잖아.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딱 보더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이렇게 다르다 뭐가. 그래서 어떤 성분에 대해서 어떤 약이라는 게요, 저도 미국에 대한 약을 실험되는 신약을 몇 개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99.9가 복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약이 거의 다른 데서 특허가 30년, 20년, 50년 전에 풀린 약이 있죠. 그 특허가 풀린 거를 복제해다가 자기 나름대로 회사에서 뭐 좀 좋다는 걸 섞어가지고 판매하는 겁니다. 다. 펜잘, 개보린도 다. 여기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다 복제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는 연고 전부 다 해외 특허가 풀린 것들을 갖다가 복제하는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신약 안 줍니다. 후진국에. 신약 공식 있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기술 안 주는 거 아시죠? 미사일 사거리도 제한한 거 아시죠? 그래서 북한은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로켓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쏠 수가 없습니다. 대기권으로. 왜? 미국이 사거리 제한을 둠으로써 기술을 안 주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이런 걸 주죠. 물건을 주면서 야, 기술 이전 해줄 테니까 내 거 사줘.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어떤 그 관계,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의 어떤 실리 우선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못 받고 그냥 사다가 쓰면서 돈만 날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진짜 저도 이렇게 미국의 그 시장을 몇 개를 이렇게 해보면, 그냥 깜짝 놀라요. 이게 무슨 뭐 마약 아니야? 라는 어떤 느낌이 올 정도로 뭔가 즉시 즉효가 나는 것들이 되게 많더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 세대가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직구라는 것도 생기면서, 물론 직구가 생긴다고 해서 의약품이 들어오지 못하죠. 여러분 손에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자체는 후진국에 우선 안 줍니다. 그걸 갖다가 복제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서, 거의 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프면 해외로 가서 수술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성형은 한국이 최고라고 말을 하잖아요, 또. 하도 뜯어 고치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래서 그 어느 나라에서 만드냐, 예를 들면 이 제품이 동남아에서 왔다, 그럼 누가 마시고 누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증할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진다. 근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갔을 때 허브로 만드는 이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거는 그건 진짜 잘 들던데요. 그 나라는 열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벌레들이 쏠 때 이렇게 바르는 허브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바르면 정말 금방 우리나라에 있는 물파스 막 신신파스 이런 거 그거보다 100배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이렇게 수입을 하면 좋은데 걔네는 또 보면 디자인이 너무 꽝이야. 약간 좀 이상해. 누가 뭔가 우리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개량해서 가져온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팔릴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었어요. 인도네시아 여행을 할 때. 자, 오늘 그 2부 놀라운 효능은 뛰어난 재료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만 지금 10분 넘었어? 16분이나 됐어? 사설은 길지만 원리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저께는 우리가 부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말까지 부산의 해운대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바로 앞에 우리가 조그만한 이제 매장이랄까 길거리 매장을 이제 렌탈을 했어요. 렌탈 비용이 뭐 상상외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계속 이제 7월 20일부터는 그 왜 해운대가 피크라면서요. 어제도 이제 한 9시 정도에 이제 나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운대에서 저나 준수나 또는 곽 실장을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직원들 면접을 스타벅스에서 5명을 면접을 했고, 알바들이죠. 시간당 알바들 이렇게 면접하고, 그때 행사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멤버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느라고 어제 해운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7월 20일이 이짝저짝이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은 분명히 우리가 행사 중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회원분들은 인근에 놀러 오시면 꼭 와서 인사를 하고 가세요. 출근 도장을 찍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놀라운 효능은 뛰어난 재료에서 나온다 할 때 그 재료가 들어가 있는 게 뭔가를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치꽃. 치꽃은 숙취 해소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동양에서는 숙취와 관련된 탕 만들면 치꽃이 꼭 들어갑니다. 갈화. 이렇게 돼 있죠. 갈화. 영어로는 쿠주. K-U-D-Z-U? 맞냐? K-U-D-Z-U? 쿠주. 아니면 K-U-Z, 맞지? 맞네. 쿠주. 쿠주가 칡꽃입니다. 칡인데, 동양에서는 갈화해성탕. 갈화해성탕. 그래서 몸에 든 주독을 빼는, 그래서 술꾼들, 몸을 하도 마셔서 덜덜덜 떠는 사람들에게 주독을 뺄 때 통상 칡을 씁니다. 그거는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제 중학대사전 또는 황제내경 이런 데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도 여기 그 한의사들이나 한약사들도 누구나 바로 즉시 말할 수 있는 갈화해성탕. 예. 이런 게 이제 칡꽃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그 행호조수의 대표 원소예요. 대표 재료죠. 칡꽃. 칡꽃은요, 칡은 생명력이 엄청나죠? 칡은.
칡은 생명력이 엄청나고, 칡이라는 것은, 칡꽃은 잘라도 조금 있다가 넝쿨이 싹 타고 올라옵니다. 막 이렇게. 그리고 뿌리가 엄청 깊어. 그래서 이 강한 생명력에 의해서, 이 칡은 넝쿨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좀 세죠. 그런데 이 칡꽃은 7월, 8월에 한여름에 떼약볕에서 간간이 생깁니다. 간간이. 물론 모든 칡에는 다 꽃이 피냐 그게 아니랍니다. 어떤 경우는 꽃이 핀다. 근데 그래서 이 옛날에는 좀 칡꽃이 좀 귀했겠죠. 채굴 한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손으로 갈퀴로 긁으면 훼손되니까 따는 데 있어서 조심성을 갖다 보면 인력이 들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수원에서 이제 그 뭐 포도나 그 복숭아나 이런 걸 수확할 때 대충 뜯으면 스크래치 나면 상품이 하품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야 돼. 딴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말려야 돼. 그러니까 공간이 넓어야 돼. 인력이 투입이 돼. 그래서 갈화라는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들죠. 옛날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뭐 말린다 그러면 고추 말릴 때 건조기에 착 넣어버리지만 옛날에는 태양이 말려야 되고 그럼 비가 와 그럼 걷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 바람이 안 불게 막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주로 왕들에게 진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먹고 살기 힘든 거 기계도 없는데 이런 어떤 칡꽃을 그냥 탁 대충 따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 싸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술 독을 뺄 때 채굴합니다. 동양에서는. 그럼 서양에서 채굴은 뭐냐? 밀크시슬. 저도 밀크시슬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도 이제 그 이번에 우리 한의사 만나봤더니 유럽의 가정집엔 꼭 있는 게 밀크시슬이랍니다. 그게 이제 그 알코올 해독하고 간을 보호한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대표적인 숙취가 뭐냐? 그러면 밀크시슬이 꼭 들어간다고 한다군요. 간이 건강해지는 거죠. 간 건강.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는 밀크시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칡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헛개나무도 숙취 해소하고 간장 보호죠. 그래서 헛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장 보호하고 속쓰림 해결로 생강. 어제 이제 그 우리가 일식집에서 이 작가에서 그 곽상화 한의사랑 같이 이제 그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 그랬는데 이게 생강하고 일본식은 생강하고 이렇게 뭐 마늘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강 얘기가 이슈가 됐네. 왜냐하면 우리 행어부 주스를 딱 마시면 생강 맛이 살짝 나고 후추 맛이 톡 쏘고 이렇게 매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생강은 위를 보호한다네요.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구역질을 쫓아낸다. 그지? 구역질을 쫓아내는 거라 해서 어제 사자성어를 뭐라 하던데 적지 않았었어? 네, 메모장에.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생강은 온중지구. 그래서 가운데를 따뜻하게 하고 구역질을 멈추게 한다. 온중지구. 그 다음에 온중강역. 예, 가운데 위를 따뜻하게 하고 구역질을 여기 구역이죠. 역하다 할 때 구역질을 하강시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술 마시면 이러잖아요. 메스껍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낮추는 대표적인 게 생강입니다. 낮추는 게 생강.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일식집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게 항상 생강이 얇게 썰어서 나옵니다. 먹기 좋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옛날에는 없는 사람은 생강 못 먹지. 그 연관성도 모르니까 술 먹고 머리만 아픈데 여기는 이제 있는 놈들은 이제 가려서 먹다 보니까 몸이 좀 좋죠. 아무래도 이제 위가 이렇게 안 좋으면 전체적으로 기운이 떨어지죠. 기운이 소화력도 떨어지고. 자, 그런 게 생강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서양 논문 중에 하나가 생강은 완전한 숙취 해소제다. 완전한 숙취 해소의 기능을 갖췄다. 라는 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학 논문에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 기사를. 물론 영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사가 아니고. 그죠. 그걸 왜 제가 알게 됐냐면은, 유나이티드 원에서 이걸 만드는 그 과학자가 에리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링크를 태워보니까 미국 학술 논문에 나오는 어떤 기사를, 학술 논문이 실린 그 링크를 제가 받고 거기를 해석하니까 진저가 생강이거든요.
진저, GINGER. 진저가 생강인데 생강의 어떤 강력한 효능에 대해서 논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에게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페퍼는 아시다시피 후추죠. 여러분들에게 후추는 엄청난 향신료죠. 입맛을 돋구는 것도 있지만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독소를 배출하고 이것도 위장을 보호하죠. 그래서 이거를 먹을 때 끝맛에 톡 쏘는 후추와 생강은 다 구역질과 위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구역질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후추라는 것은 옛날에 후추 전쟁 있는 거 아시죠? 영국이 해외를 침공할 때, 식민지를 갈 때 거기에서 후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향신료에 음식에 고기에 좀 뿌려서 조리를 하면 맛이 나는데 그게 없네? 야, 어떻게 하지? 야, 딴 나라를 정벌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옛날에는 후추가 금값보다 비쌌던 시절이 있습니다. 금보다 비싸게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후추가. 요즘에야 흔하지만은 후추가 그렇게 몸에 좋았고 귀족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이 후추입니다. 그래서 톡 쏘고 이렇게 매우콤한 이런 맛은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대단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한번 싹 훑어볼게요. 제가 가장 또 감동을 있는 것은 버드나무 있죠. 두통을 해결하는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이게 뭐냐면 아스피린 있죠. 여러분들이 먹는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추출물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두통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위장은 뭘로 보호해요? 밀크시슬, 그 다음에 블랙페퍼, 생강 이런 걸로 위장을 보호하고, 간장은 헛개나무하고 밀크시슬도 밀크시슬이 간장 보호네요. 그죠? 위장은 생강하고 블랙페퍼, 후추. 그 다음에 간을 보호하는 것은 헛개하고 밀크시슬. 그 다음에 치꽃은 뭐 전체적으로 몸을 서늘하게 해주는 기능이죠. 우리가 술을 마시면 열이 확 오릅니다. 열이 오르면서 이제 현기증도 나고 염증이 발생되는데 그때 장기를 시원하게 다운시키고 머리를 청량감이 돌게 하는 게 치꽃입니다. 칡이 원래 좀 온화하고 서늘한 기능을 가진 허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버드나무 두통. 이 버드나무 요걸 먹고 두통이 없는 이유가 이 아스피린 재료인 버드나무 껍질이 추출물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부여받고 막 이렇게 제가 코엑스 전시회에서 미국에서 살던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행오버 주스를 미국에서 자기가 먹으면 올림픽이 된다. 마라톤을 뛸 때 30개 먹고 딱 뛰면 42km 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진짜로 뛴 체험담을 나한테 얘기해서 왜? 그런 기능이 있어요? 라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3부 다음 편에서는 그 놀라운 체험담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요즘에 회원들이 이걸 먹어보고 테스트해보고 가져오는 어떤 말들 들어보면 이게 진짜냐? 라는 생각도 들고 별놈의 일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쓱 읽어드리면 고지베리, 브라질의 생명열매라고 불리는 아사이팜, 브라질의 인삼인 과라나. 과라나 애워놓으세요. 여러분 카페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게 과라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공 카페인이 전혀 안 들어있고요. 천연 카페인이 과라나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노화 방지하고 체중을 감소시키는 망고스틴, 그 다음에 구토를 억제하고 위통을 완화하는 백년초. 백년초는 제주도에 담벼락에 자라나는 그 초라고 하죠. 식물.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을 보호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가시오갈피. 그 다음 피로 회복이 있고 숙취를 해소하는 배즙. 우리가 배즙 있죠? 시원한 배즙으로 마시면 피로가 회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최근에 배를 만들어서 파는 음료 제조회사에서 배로 가지고 숙취 음료라고 하나 내는 거 저거 최근에 봤어요.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회복에 배즙이 통하긴 하죠. 그러나 10을 도와줄지 100을 도와줄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신하냐, 요 군신자사의 원리는 한의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체험담하고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됐어? 29분. 오케이. 팟빵에는 29분까지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목은 놀라운 효능은 뛰어난 재료에서 나온다 해서 재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3부에서 뵙겠습니다.